예, 안덕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부총리께 좀 묻겠습니다. 네, 정부가 우리 경제를 낙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낙관하고 계시는 흔적이 도처에서 막 나타나요.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제를 낙관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민생에 대해서 어려움과 내수 어려움 이것도 같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제를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저는 그냥 장밋빛 환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상대로 경제는 심리라는 말씀을 듣고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0.1% 성장에 그쳤다. 특히 수출이 부진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한국은행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 BIT 부문의 부진이 예상보다 컸다. 예상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적보다는 훨씬 낙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낙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이 실적치가 발표되었을 적에 미국에 계셨던 것 같은데 네, 3분기 GDP 속보치를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 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받으면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상은 훨씬 낙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예상하고 틀렸다고 해서 예상이 낙관이라고 보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 네. 예상은 비관적으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상은 뭐 예상은 중립적으로 틀릴 수 있는 하셨습니까? 겁니다. 네, 저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태도는 좋습니다. 막 비관하는 것보다야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허리띠 졸라매면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 해야죠. 국민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희망이 과신으로 연결되고 그것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역할들을 포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따라서 이런 실적치를 받아들였을 때에는 장관이나 정부 당국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간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셔야죠. 그런데 고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경제장관 회의를 했는데 이번 실적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를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그 실적치 보고 나서도 네. 여전히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방침은 그냥 정부의 재정 돌려막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좀 묻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네. 공공기관의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해라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시고 또 필수 인력 소요라고 하더라도 기존 정원과 현원차 인력 재배치를 통한 자체 흡수를 원칙으로 해라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세요. 그러시죠? 그런데 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병원에까지 국립대학의 병원에까지 다 그대로 적용되는 바람에 제가 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9월 기준으로 443명이 감축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감축했던 대학병원들이 작년과 올해 사이에 증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증원을 다시 신청합니다. 그러자 정부가 그걸 승인해줘요. 대표적으로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은 3명을 감축했는데 그 뒤에 17명이 필요하다 해서 증원 요청을 하고 이 중에 4명을 승인해줍니다. 전남대학교는 170명을 감축했는데 다시 1년 만에 166명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 중에 51명을 기재부가 승인해줍니다. 제주대학교 20명 감축했는데 136명 증원 요청을 해서 46명을 승인해 줍니다. 강원대학교 5명을 감축했는데 231명이 필요하다라고 증원 요청을 해서 그중에 80명을 승인해 줍니다. 충북대학교 43명을 감축했는데 368명이 증원돼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152명을 승인해 줍니다. 1년 만에.
그러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실정을 전혀 모른 채로 일률적으로 막 적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것은 이거 저 증언해 준 거는 필수 소요를 반영해서 증언을 해준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전에는 막 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억지로 막 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현장은 모르는 또 정부의 방침처럼 필수 의료 인력 또 지방 의료 살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과 동떨어진 지침을 대학병원에 막 관철시켜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네. 내가 대표님 지난번에 첫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018년도에 한국철도공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서 자회사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본사의 동일 근속 대비 80% 수준까지 맞추겠다라고 노사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는 기재부의 예산 운용 지침 이상의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노사 합의를 지키지 못해요. 그런 결과 코레일 네트워크스 노동자들 경우에 20년째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0년씩 근무했는데 본사 직원과 자회사 코레일 네트워크스 직원의 급여 차이가 2배에 이르러요.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191만 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20년 직원은 362만 원. 이렇게 저임금에 허덕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그 가이드라인을 계속 준수하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ILO 국제노동기구가 정부의 지침이 개별 기관의 단체 교섭의 실질적인 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권고했는데 이것은 ILO의 핵심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제가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